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원근 교수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첫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요, 사물 인터넷,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센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주요 학습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사물 인터넷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란 무엇인지, 또 사물 인터넷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앞으로 배울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사물 인터넷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것과요.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사물 인터넷의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센서의 특징과 파라미터입니다. 사물 인터넷에는 반드시 센서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센서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센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 파라미터들, 이런 내용을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물 인터넷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영어로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것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뭐 인터넷은 다 아는 단어고요. things라는 게 이제 물건이란 뜻인데 그냥 물건 인터넷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것을 사물, 모든 물건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물건 안에 다 인터넷을 내장시켜서 어떤 물건이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소통하게 하자라는 뜻인데요. 자, 인터넷 오브 띵스, 이 길죠. 그래서 이걸 IoT라는 말로 간략하게 쓰기도 합니다. 이때 가운데 오자는 보통 소문자로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IoT 또는 사물 인터넷, 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물 인터넷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죠.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텐데요. 우선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서 사람과 사물, 또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이다. 두산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어떤 물건, 어떤 물건이든 좋습니다. 어떤 물건과 사람 사이에 정보가 왔다 갔다 하게 하자. 이런 얘기죠. 또는 물건과 물건 사이에도 정보를 주고받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의입니다.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네, 이것은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역시 비슷하죠? 사물이 인터넷을 연결을 하려면 이 사물 안에는 당연히 통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컴퓨터 같은 칩이 있어야 될 거예요. 통신할 수 있는 기능, 또 뭐 센서 기능, 또 이걸 처리하기 위한 소형 컴퓨터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사람과 사물, 또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첫 번째 두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를 조금 부드럽게 이제 변경을 해서 쓴 거죠. 자, 결국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자, 모든 물건에 어떤 물건이 돼도 좋습니다. 모든 물건에 어떤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을 해서 여기에서 정보가 사람 간에 또는 어떤 인터넷망을 통해서 네, 이렇게 다른 뭐 서버 간에 이렇게 전송될 수 있게 하자 네,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의 예를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피커에 센서를 내장한 사물 인터넷입니다.
보통 스피커라고 하면은 소리만 내주는 그런 물건이죠. 거기에 센서를 내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가 또 공기청정기, 또 에어컨, 보일러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우리 저기 요즘에 그 통신사에서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스피커를 어떤 애칭으로 부르면 대답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스피커 보통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상품명에는요. 네. 자, 이건 이제 그 스피커 안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센서들 그리고 제어 장치들이 내장이 돼서 그 사람의 음성 명령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해주는 그런 것 IoT 장치가 스피커에 센서를 내장한 그런 IoT 사물 인터넷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침대에 이번에는 센서를 내장합니다. 자, 그럼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수면 활동을 추적한다거나 또 주변의 소리나 빛을 감지를 해서 커튼을 닫아준다거나 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약간 좀 더 의료용으로 사용자의 어떤 심장 박동을 측정을 해서 노약자 같은 경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어떤 감시라고 할까요?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침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칫솔에 센서를 내장한 그럼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양치 패턴을 분석해서 당신은 어떤 뭐 시간이 너무 짧다든가 좀 더 오랫동안 닦으라든가 아니면 어느 부분은 좀 덜 닦더라 하는 어떤 그 패턴을 분석해서 좀 더 지능적인 그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가로등의 센서를 내장합니다. 가로등의 센서를 내장해서 주변의 소음이라든가 또 공기오염, 또 인구 밀집도 등을 파악해서 조명의 세기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쓰레기통에 센서를 내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차 있는가? 네, 이런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거의 차 있지 않다면 수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쓰레기통이 있는 장소는 아예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쓰레기를 수거차가요. 이렇게 일정 이상 쓰레기가 차 있을 때만 와서 수거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쓰레기 차의 어떤 수거 일정이라든가 또 경로 등을 최적화해서 여러 가지 그, 뭐, 그 기름값, 네, 차에 들어가는 기름값도 아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동선 최적화함으로써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병에 센서를 내장을 합니다. 약병 뚜껑에 센서를 내장해서 약 먹을 시간을 안내한다든가 약이 얼마나 남았다든가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제가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거나 또 제품으로 나왔거나 또는 뭐 시제품이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연구되고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래서 여기 스피커, 침대, 칫솔, 또 가로등, 쓰레기통, 약병 자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평소에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와는 거리가 먼 물건들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물에 해당되는 거겠죠. 어떤 물건들입니다. 근데 이런 물건들에다가 우리가 어떤 칩이라든가 어떤 소형 컴퓨터를 내장함으로써 이 물건들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그 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사물에 센서나 소형 컴퓨터를 내장해서 정보 서비스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예들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뭐 수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뭐 컵에다가 넣은 거뭐 다양한데 약간 아이디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주변에 있는 물건에 뭔가 좀 IoT화 시킬 수 있는 게 없을까? 네,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그 학습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주변의 물건들을 살펴보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IoT와 관련된 용어를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서 네트워크라는 용어인데요. 사실 이 센서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그 IoT라는 단어 전에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던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센서 네트워크라는 말보다 이제 IoT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관련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의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서 네트워크란 무엇인가입니다. 이게 원래 이름이 원래 긴데요. Ubiquitous 센서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USN이라고도 하고요. Ubiquitous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네, WSN,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들은 아주 넓은 공간에 센서들을 분산해서 배포하고 그것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구조입니다. 즉 여기 아래 그림처럼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센서들이에요. 이런 센서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이 있으면 산에 여러 군데 이렇게 센서들을 뿌려놓고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즉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어느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조기에 알아내서 뭐 미리 진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어딘가로 이렇게 전송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딘가 소방서로 전송을 해줘야 여기 화재가 났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자, 각 센서의 데이터는 당연히 중앙 서버로 전송이 돼서 분석되고 이제 활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센서 네트워크란 기술인데 이게 사실 뭐 IoT와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센서 네트워크는 모든 물건에 부착한다라는 그 사물에 부착한다는 개념이 좀 약하고 그냥 단독 센서라는 의미가 좀 더 강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센서 네트워크란 말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IoT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센서 네트워크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응용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능형 빌딩 제어라든가 또 지역을 모니터링 한다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산불을 감시한다든가 또 군사용 또 보안용 이런 용도로 이제 넓은 지역을 어떤 관찰하고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 사물 인터넷 IoT에 필요한 기술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요소라는 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이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센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뭐 온도라든가 뭐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센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그 소형 인베디드 시스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인베디드 시스템 기술이란 여기 박스 안에 써놨는데요. 인베디드 시스템은 번역을 내장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기계 등의 장치에 내장돼서 제어와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어떤 기계가 있을 때, 예, 이 기계 안의 한 부분에 들어가는 소형 또는 초소형 컴퓨터를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책상 위에 놓고 쓰는 여러분들 네, 많이 쓰는 이렇게 책상 위에 제가 잘 그림을 그리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보고 데스크탑이라 그러죠. 예, 데스크탑 책상 위에 놓고 쓴다. 이거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이즈를 이 기계 안에다가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어, 기능은 좀 이제 데스크탑부터 떨어지지만 이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또 기계에 내장될 수 있는 소형 컴퓨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 내장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룰 것이고요. 자, 다시 필요한 기술 요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당연히 IoT에서 그 센서로 취득한 데이터를 인베드 시스템에서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걸 다른 쪽으로 보내줘야 되죠. 인터넷이나 또는 뭐 다른 IoT 장치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통신과 네트워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요.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필요한 기술들은 어떻게 있냐면 일단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자, 어떤 서비스를 지원을 할 것인가, 내가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떤 정보를 알려줄 것인가, 또 어떤 형태로 알려줄 것인가 하는 그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그리고 보안 기술. 요즘에 그 IoT 장치가 많아지다 보니 이 보안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으로 어, 그 뭔가 집안일을 제어하는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에 제3자가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흉내를 낸다거나 또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해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그 다른 사람의 그 이상한 불법적인 그런 명령을 안 받아들일 거냐 하는 그런 보안 기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그 보안이 문제되는 상황이 많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IoT에서 받아들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때 방법이 많겠죠. 요즘에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로 IoT 장치 데이터를 분석한다. 자,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에서 필요한 그런 요소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IoT의 구조 그리고 전체적인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을 신발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신발 안에 우리 어떤 센서를 내장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발 안에 어떤 센서를 내장할 것인가? 자, 이 사람의 어떤 걸음걸이 패턴을 분석을 하려면 또 뭐 압력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또 운동 센서도 있어야 될 겁니다. 움직임을 파악하는. 그 다음에 이 사람 발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안 나는지, 냄새 센서, 즉 화학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려면 습도 센서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사람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알려면 GPS도 있어야 될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 목적에 따라서 들어가는 센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센서만 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센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또 저장할 수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요,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요. 또 혹시 외부와 통신했을 때 외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기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발 내부에서는 센서와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이것을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겠죠. 보통은 이 이제 신발 안에 들어있는 그 배터리라든가 이런 용량이 작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보통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여기 이제 앱이 있겠죠. 이 앱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몇 걸음 걸었고 신발 너무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버로 전송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서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또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어, 좀 다른 사람의 또 내 거 말고 다른 사람의 어떤 IoT 신발 데이터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정보 서비스를 좀 살펴보면 이건 뭐 스마트폰에서 할 수도 있고 서버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이동 거리라든가 뭐 칼로리 소모량이라든가 또 세탁 언제 해야 된다든가 또 몸 균형이 어떻다든가 당신의 습관이 어떻다든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다든가 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IoT를 구성하는 이제 전체 그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신발 말고 다른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IoT 신발은요, 여러분 뭐 나이키라는 회사 아시죠? 나이키에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런 센서를 내장해서 이런 뭐 얼마만큼 하루에 이동했다든가 또 어디로 이동했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그렇다면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거론을 할 때 꼭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이란 말,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말,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항상 보면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셋은 어떤 관계에 있길래 어, 이렇게 항상 세트로 나오느냐? 먼저 그럼 사물 인터넷부터 보죠. 자, 사물 인터넷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은 데이터를 취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신발이라든가 뭐 컵이라든가 약병이라든가 스피커라든가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어서, 그럼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겠죠. 물건들마다 다 들어있으면. 그럼 이것들을 서버를 통해서 전송이 되면은 그 데이터들을 다 모으게 되면 기존과는 다른 용량이 다른 엄청나게 많은 용량의 빅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이제 빅데이터를 그냥 쌓아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또 연구가 돼야 되겠죠. 자, 이때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가장 인기 있고 또 앞으로 미래 전망이 밝은 것은 바로 이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즉,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이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 세 가지의 서로 이제 상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즉 사물 인터넷 중에서도 음, 센서와 인베디드 시스템,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가장 첫 단계죠. 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가 또 인공지능 부분은 이제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각각 이제 다른 과목에서 그 공부를 하고 그걸 유기적으로 이제 하나를 합해서 어떤 뭐 자기의 지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을 약간 이제 다룰 예정이 있습니다. 네, 저 방금 뭐 너무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학습 목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IoT를 구성하는 센서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그걸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것이냐. 자, 이것을 이 과목의 주요 학습 목표입니다. 즉, 좀 전에 봤던 그 신발 그림 있죠? 이 신발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 이 부분입니다. 즉,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죠? 그래서 뭐 센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 뭐 각각 그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센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읽어내느냐 하는 거 프로그래밍 방법,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자, 인베디드 시스템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그 아두이노라는 걸 사용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럼 이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낼 거냐? 보통 뭐 AD 컨버터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읽어내고 또 디지털로 돼 있는 데이터는 바로 읽기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외부 데이터 처리를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송수신, 센서에서 읽은 데이터를 또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죠? 네, 다른 데로. 그리고 이런 이제 서비스나 이런 분야는 사실 조금은 더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 학기 동안에 이걸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고요. 이런 그 서비스 쪽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다른 과목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것이고요. 우리는 요 살짝 서비스에 대한 살짝 우리가 인비드 시스템과 어떻게 통신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하는 것은 약간만 그런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울 전체적인 우리의 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